슬프타임즈 2022년 12월 1일자로 편집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슬프타임즈도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마스 사거리의 2배 더 센 게임 체인저 우크라이나 가나, 이렇게 그 질문형으로 조선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가 12월 10일자로 발표를 했는데요. 동영상은 TV 네이버컴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가운데 최고 사거리가 하이마스의 약 2배에 달하는 정밀타격 무기 제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로이터 통신 등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어의 인맥까지 중첩보 1인자 해경도 의지한 경찰관 정체해서 중앙일보 심석영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이 중국 동포인데 외증조부가 독립운동을 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은 이동빈 41세 경위인데 텐진 외국예대를 졸업한 뒤 진로를 고민하던 걸 한국으로 이끈 것은 외조부의 역량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2011년 외국의 특채로 제주자치경찰이 됐다. 2009년에 기화에 제주도에 정착했지만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고 하면서 개성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지방자치 공무원으로 출발을 지방경찰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해경도 의지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모범 귀화자라고 이렇게 기념패를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중국 외교 전문가로 성장하겠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의문형을 한 이유는 이분이 하필이면은 왜 제주도냐.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게 중국인들이 자유 입출국이 되는 그런 거로 해놔가지고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막 사고, 또 중국의 이 범죄자들이 많이 하면서 텐진 외국애들을 졸업했더니 벌써 이제 머리가 다 들어차 있는 거고, 솔직히 이중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미 국내에 들어올 때 중국으로부터 첩보에 대한 임무를 받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경도 의지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조심스럽게 중국 교포 동포 출신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도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를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달러를 원한다, 문제의 징조다 해가지고 뉴욕 타임즈 최상은 파블로 로블레스 두 사람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북한의 평양에 첫눈이 온 풍경이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사나 싱크탱크에서 말하자면은 김정은이가 경제 이런 등등으로 이 북한 주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불법 여기에서 따르면 석탄 밀수, 어업권 판매, 암호화폐 훔치기 및 기타 불법 행위를 고려하더라도 무역 적자는 여전히 최소 19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불법 행위에는 저는 마약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또 생각도 들어갑니다. 미국은 큰 외교 정책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 헤럴드 리더라는 언론 매체의 데이비드 오 스미스라는 사람의 보도 내용인데요. 의도하지 않는 결과, 영어로는 intended consequences로 했습니다만은 뽑은 게 한 4가지인데, 첫째, 우리가 베트남에서의 실패, 의도하지 않은 실패.
둘째가 그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거였고, 그리고 여기에 표현이 재밌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북한과 같은 고립된 농경 국가를 남겼어야 했다. 중국을 그 북한과 같은 그 고립된 농경 국가를 남겨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북한이 남한이 농경 국가라면은 몰라도 북한은 일제시대 때부터 공업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뭐 각종 재련소, 지하자원이 많아가지고 남한을 오히려 농업국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게 미국 아니냐. 그래가지고 에치슨선인가 해가지고 미군이 그 다시 그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남침에 말하자면은 유혹을 받게 돼가지고 한국 전쟁이 발발한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 그렇다면은 이런 여기 비의도적인 결과였다고 그런다면은 한국 전쟁은 그러면은 내가 묻고 싶어요. 한국 전쟁은 그렇다면은 미국이 의도한 결과였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셋째, 이라크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넷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다고 그러는데, 결국 그 트럼프 때부터 빠져나오려고 했었죠. 어쨌든,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면 의도했던 결과는 진짜 무엇이었나? 재래식 무기 소진? 그를 반대로 이해하면 그게 진실 아닐까?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 결과였다는 것은 사실 의도한 결과고, 한국전쟁이야말로 의도하지 않는 결과였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나 자기 미국 위주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좀 보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부유한 밀레니엄 세대는 주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해서 그 뱅킹 레이츠라는 그 또 언론 매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가브리엘 올랴라는 사람이 했는데 젊은 투자자의 우선순위 전환을 했다.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은 전에도 제가 한번 뭔가 소개를 한 거 있지만은 그 대폭발이 일어난다. 결과가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진 자체가 그 개인용 헬리콥터로 럭셔리하게 살아가는 어, 이런 그 이 중산층 부유한 밀레니엄 시대 그 젊은 사람들, 그래서 현재 그 사모 주식 상품 부동산 그 외의 유형 자산 등의 대퇴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뭐 얘기했고요. 뭐 헤지펀드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헤지펀드 같은 거는 뭐 저는 잘 솔직히 잘 모르는 겁니다만은, 그 뉴스 자체가 젊은 그 이 밀레니엄 그 세대 중에서 잘 부유층 세대가 이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장면을 또 했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뭔가 그 부럽다 솔직히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넘어가고 싶네요. 테슬라는 중국 사장이 기가 팩토리 텍사스에 비밀 소스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 테크크런치 리타 타 랴오라의 보도 내용인데요. 테슬라 그 상하이 그 공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이 공장 그 사장 출신이 테슬라의 그 대표로 어, 임명이 되면서 그 미국의 그 기가 팩토리 그가 샹하이가 좀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앞질러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최고 경영자가 됐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신형 기가 팩토리를 가동하도록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이 경쟁에서 이겼다고 그런다면은 그 이 테슬라 상하이 쪽 어떤 그 생산 기술이 과연 뭐냐, 과연 잘 나가는 비밀 소스라는 게 뭘까? 어떤 경영 생산 관리적인 방법인지, 뭐 기술은 이미 다 같이 공유하는 걸 텐데요. 그래서 우호적인 규제 환경, 견고한 서플라이 체인 기반, 효율적인 일선 실행팀 이런 것이 이제 그게 비밀 소스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경쟁력인 모양인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 매우 궁금해지게 만드는 뉴스 내용입니다.
어, 인간관계 리셋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그 일본 내에서 그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를 그 대화 형식으로 좀 풀었는데, 인간관계 리셋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이 인간관계를 그 완전히 그 차단하고 새로운 어떤 그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된 게 비디오 게임 리셋처럼 스스로 단추를 누르고 조작적으로 관계를 끊기가 쉽게 되고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 돌아가는 그 시류를 또 완전히 그 개인주의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인간관계 리셋 이런 것들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아마 그 고령화 시대 그다음에 1인 가구의 증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에,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외국인에게 선택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된 일본인들이 직면할 것이라고 뭐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일본판 뉴스위크지인데, 일반적으로 그 외국인을 썼던 거는 이제 유학생과 기능실습생을 일본어로 활용하면서 대체했었는데, 이민에 대해서는 뭐 선입견을 좀 까다롭게 했었고 잘 안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시간당의 성과를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고 뉴스위크의 13세에서 그 뭐 좀 젊은 사람들을 대화 형식으로 그렇게 그 일깨워주는 그런 책임 모양입니다. 생활에서 세계가 나타내는 13세부터 뉴스 위크라는 거를 통해서 시장 뉴스를 단순한 팩트의 나열이 아니라 등장인물과 어른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로 생각한 것으로 사고하는 힘을 키운다. 제가 그 스루프 타임즈를 하면서 사실을 그 사실의 나열을 넘어서 뭔가 그 사고하는 어떤 이 객관적인 관점, 시각을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역사 기록으로 한다. 하지만은 테마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그다음에 생존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그 테마 쪽으로 생각할 때는 의미 있는 이런 그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이 13세 뭐 이부터 위스위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화 형식으로 뭐 이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거지만은 여기에도 빠지지 않는 게 시간당의 성과를 생산성이라고 정의하는 거. 이게 원가 회계에 쇠뇌되어 있는 말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스루프십니다. 여기에서 결국 생산성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거로 따져야 되는 거지 시간당의 성과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그 일요일 날 그 이 슈카월드라고 유명한 그 이 뭐 몇백만 명의 200만 명 정도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명 유튜버인데, 뉴스로 그 아니 그 뉴스가 아니고 이제 이분이 그 진행하는 그 소제목들이 다 제가 좀 의미가 있어서 조금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 혼자 산다 716만 가구 한국,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 좀 이렇게 그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유행하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서 그 현재로 왔다 그런다면은 돌아가는 거를 다 아니까 뭐 그거지만은 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말하자면은 진행되어 왔던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을 정리를 잘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M&A 1위가 아직까지 현대그룹이 기아자동차 먹은 거, 요거를 또 좀 소개를 하고 있네요. 노태우 때 뭐 일기 신도시의 시작 이런 게 있었고, 미국 영화 그 백투더 퓨처에서 그 이 미래에서 왔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그 슈퍼볼 거기에 대해서 누가 우승하는지 알아가지고 그 부자가 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백투더 퓨처 미국 애들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그 드라마는 아예 그 대한민국 경제 재벌 를 모델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픽션입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이 삼성을 그 모델로 하지 않았느냐. 나오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완전 픽션이지만은 어 쭉 그렇게 말하자면 그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했는데 저는 안 맞는데, 이걸 보고서 이 드라마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뭐 금융위기, 반도체 대박, 하이닉스 인수전 뭐 이런 게 아직 향후 드라마에 이런 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또 예측까지 했습니다. 국민연금 68세 지급안 이에 대해서도 그 주제로 소개를 했는데 뭐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보험료 낸다고 그러면 인구 구조가 이렇게 그 옛날에 밑에가 좀 튼튼했는데 지금 고령화가 돼가지고 저도 그 위에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젊은 분들한테 미안하죠. 그 국민연금 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그 보험료율이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왜 이 말하자면은 24년 동안 보험료를 동결했느냐, 좀 올렸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30년 뒤, 50년 뒤는 지금 생각할 시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런 사후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그 1998년 이 정도 때 좀 보험료율을 조금 더 그 몇 년 단위로 2000년 초에 12%까지 올렸어야 된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조금 이게 낫다. 일본보다도 낫고 또 뭐 미국보다도 낫고 뭐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참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향후 그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독일 구테타 조직에 대한 내용도 저도 한번 슬프 뉴스에서 그냥 그 사실 인용 정도로만 했는데 이 슈카월드의 그 장점은 옛날 과거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역사 기록으로서 왜 이런 이 제국주의 발상이 왜 났느냐 하는 것까지 이 구테타 조직이 원했던 게 민주주의를, 현재 독일 정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왕정 복귀, 그 반유대주의가 거기 또 들어가 있고 역시 나치의 나라다, 이렇게 그 정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은 그 개신교 목사이자 마인츠 대학 신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R이라는 이 여자분인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건복구 장관을 납치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사전에 걸려가지고 뭐 체포가 됐다는데, 언뜻 지나가는 거로 보니까 뭐 독일이 무슨 사상 경찰이냐 하고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일 제국이 카를 5세 때 상당히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1, 2차 대전 일으키는 그런 데까지 쭉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하인리 뭐 13세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대빵이 되려고 했었다고 그러는데 71세고 노인네네요. 노인네가 뭐 성공해서 뭐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했는데 독일 경찰 스스로 했을까요? 물론 독일도 정보부가 있고 뭐 하겠지만은 미국 CIA의 정보력이라든가 옛날에 영화 본 시리즈 보면은 독일 뮌헨인가 뭐 이런 데서 미국 CIA가 활동하는 걸 보면은 대단할 것 같은데, 아마 뭔가 그냥 상상해요. 상상인데 미국 CIA도 뭔가 걸려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이게 이제 뭐 대한제국을 부활하자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겠냐, 일본에서도 일본 제국을 부활하자고 하는 구테타 세력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런 건 없겠죠. 뭐 그런 거로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그렇게 비유한다기보다도 저는 당장 제국주의까지는 아니지만은 북한은 김씨 왕조죠. 3대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어져 왔으니까
김씨 왕조에게 충성하자는 종북 좌파들도 이런 구테타 세력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 그 종북 좌파 뭐 임모시기도 옛날에 있었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던 그 친구 있죠. 이런 애들 뭐 등등이 내가 봐서는 반구테타 세력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